우주의 가속 팽창과 우주 상수의 발견으로 이 세 명의 천문학자가 2011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요 세 번째 아담 리스를 좀 기억하세요. 지금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인데 우리 연구팀하고 많은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담 리스 천문학자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초신성을 이용한 우주론 연구는 가속 팽창 우주와 바로 우주 상수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 방법은 이 밖에도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빛의 잔재인 우주 배경 복사,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는 방법도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는 독립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먼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시간적으로도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그래요. 젊은 우주의 모습. 그렇다면 가까운 우주에서 폭발한 초신성에 비해서 먼 우주에서 폭발한 초신성은 그만큼 우주의 나이가 젊었을 때, 즉 별들의 나이가 젊었을 때 폭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신성을 이루는 백색 외성의 나이가 서로 이쪽은 평균적으로 젊고 이쪽은 평균적으로 더 늙은 그런 백색 외성에서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질량의 차이가 있게 되기 때문에 백색 외성에서부터 폭발한 초신성이 과연 밝기가 다 동일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심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천문학의 역사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학자라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의 가설에 의하면은 약간의 0.2등급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거리가 10% 정도 멀리 있다고 해석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가 있는 우주 모형이 맞다라는 것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연구고, 저희가 의심하고 싶은 거는 이것이 사실은 원래 나이의 차이에 의해서 원래 어두운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아까 우리 초롱불 비유에서 저 먼 산 밑에 있는 집의 초롱불이 우리 옆집 초롱불하고 정확하게 밝기가 같아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산 밑에 있는 집은 초롱불을 최근에 구매한 거예요. 그런데 초롱불 회사에서 그 기름을 좀 아끼고 오래 태우기 위해서 심지를 좀 얇은 거를 사용했어. 그래서 밝기가 20% 어두웠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측정한 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먼 게 아니죠. 100m가 아니고 90m였을 거란 말이죠. 바로 그걸 우리가 테스트해보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2010년부터 초신성 호스트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평균적인 나이를 측정하고 또 바로 그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밝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초신성의 밝기가 별들의 나이에 따라서 변하는지 변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 호스트 은하들의 분광 관측을 해야 됩니다. 천문학에서 이렇게 망원경을 써서 관측을 안 하면 연구를 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의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제 경쟁력 있는 망원경이 없었어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한국연구재단에서 충분한 연구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비를 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망원경이 아니고 미국과 칠레에 있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여러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수행을 했죠. 그 결과 9년 동안 노력을 한 끝에 약 60여 개의 호스트 은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품질의 분광 관측자를 얻었고 초신성의 광도가 별의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런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기울기가 나타나서는 안 되거든요. 기울기가 0이어야 되는데 어떤 모델을 사용해도 기울기가 나타나서 약 99.5%의 신뢰 확률을 갖는 상관관계를 기울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젊은 경우가 더 어둡다. 젊은 경우가 아까 먼 우주에 있는 것은 다 상대적으로 젊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초신성 우주론에서 발견한 그것이 정확하게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가 여기 붉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 형태라는 것이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매우 비슷해요. 따라서 우리가 발견한 나이에 따른 광도 변화 효과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암흑 에너지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 하는 것이죠. 매우 놀랄만한 결과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확인이 돼야 되겠죠. 중요한 결과니까. 자, 우리의 결과가 나가니까 아까 노벨상을 받은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아담 리스가 뭐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뭐 스카이프 하자 그러고 몇 달 동안 이렇게 논쟁을 펼쳤습니다. 역시나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반박 논문이 나왔어요. 즉 우리 연세 연구팀의 결과가 틀렸다. 자기네가 훨씬 더 많은 은하 샘플을 가지고 이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나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자, 이제 사람들은 우리 연구팀은 이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다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논쟁에서 대충 어떤 수를 들고 나올 건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또 재반박 논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측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면 오히려 우리의 이전 결과를 더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리스 팀의 그 반박 논문에 사용한 통계적인 기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팀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했더니 오히려 우리의 이전 결과를 이전보다도 더 강력히 지지해 준다. 99.99%의 신뢰 확률로. 자, 이쪽은 누굽니까? 노벨상을 받은 연구팀. 이쪽은 우주론에 이제 막 뛰어드는 한국의 뭐 소수의 학자. 이러면 누구를 믿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제3자의 의견이에요. 제3자의 의견인데 다행히도 미국과 중국 연구팀에 의해서 제3자 검증이 시행됐고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결과가 맞다고 하는 것을 아주 더 높은 신뢰 확률로 확인해 줬고, 또 최근에 우리 팀도 추가적인 나이 측정을 통해서 여기에 제시된 것보다 2배가 많은, 훨씬 많은 200개 이상의 은하 샘플에 대해서 나이를 거의 1년 반이 걸쳐서 우리가 측정을 했더니 이 결과를 더욱더 더 높은 신뢰 확률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이것은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효과라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를 조사하려면 사실 초신성의 표준화 방법을 살짝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우리 연구의 핵심이에요. 이 X축은 이제 시간이고 이쪽은 밝기, 광도예요. 초신성이 폭발한다는 거는 밝기가 갑자기 쫙 밝아졌다가 여기 최고 정점에 와서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주르륵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성은 딱 그때 발견해야지 한 몇 개월 지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밝기가 쭉 어두워져서.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 이 초신성의 밝기가 전부 동일하지가 않고 이 최고로 밝은 것과 최고로 어두운 것 사이에 한 1.2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거리로 환산하면 거리가 한 6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초롱불이 뭐 어떤 거는 60%밖에 안 되고 어떤 거는 100% 이거 갖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광도의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스라고 하는 학자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원래 밝은 초신성은 밝기가 떨어질 때 아주 천천히 떨어져요. 근데 원래 어두운 거는 빨리 떨어져. 그럼 이 광도 곡선의 폭을 재보면 밝은 경우가 폭이 훨씬 넓고 원래 어두운 경우는 폭이 좁아. 그래서 광도 곡선의 폭과 최고 정점에서의 광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그걸 잘 보정하면 이와 같이 전부 다 똑같이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 필립스의 관계, 광도 곡선의 폭과 상대적인 광도 사이에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다. 나중에 또 색지수하고 광도 관계도 있다. 그럼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리 지수라고 하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이고 여기서 스몰 m은 아까 초롱불 비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측정했던 그 초롱불의 밝기예요.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이고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이고 여기 라지 m은 그 초롱불의 고유한 밝기예요. 그런데 이 초신성의 경우에는 밝기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이 광도 곡선의 폭과 광도 관계 그곳의 기울기가 바로 알파가 되고
색지수 광도 관계의 기울기가 베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보정항을 통해서 초신성의 절대 등급을 똑같이 되도록 표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초신성 우주론의 핵심 가정은 이와 같은 광도 표준화 과정이 별들의 나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핵심 가정이 틀리다면 그 노벨상을 받은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수식이 나와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년 반쯤에 영국 왕립천문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조금 전에 초신성 우주론의 핵심 과정이 뭐였어요? 초신성의 광도 표준화 과정은 별들의 나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란 색깔은 별들의 나이가 젊은 백색행성에서 발현한 초신성, 우리 젊은 초신성이라고 하고, 이쪽은 나이가 많은 늙은 초신성에서 발현한 건데 동일한 광도 곡선의 폭에서 이 밝기의 차이를 발견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제 의자에서 아마 한 1m는 점프를 해서 야, 유레카 발견이다. 제가 만약에 뻘거벗고 있어도 뛰어나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천문학에서 있었어요. 1940년대에 바데가 유명한 허블의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허블이 외부 은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바로 그 당시에 표준 촛불이었던 세페이드 병광성을 발견해요. 그런데 허블이 발견한 것은 젊은 세페이드 병광성이었는데 막상 자신이 적용한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광도 관계는 늙은 항성의 주기광도 관계를 적용하게 됩니다. 세페이드 병광성도 아까 초신성의 그 필립스의 관계식과 마찬가지로 변광 주기와 광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1.5등급이 났는데 그 사실을 이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바데가 별들이 서로 다른 나이를 갖고 있고 전문 용어로 항성 종족이 다양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세페이드 병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가 별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이 구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다시 계산했더니 거리가 2배가 돼요. 그러면 모든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2배만큼. 따라서 허블 상수는 분모가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2배로 늘어나니까 허블 상수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문학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발견한 게 정확하게 정성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바데가 발견한 허블의 실수처럼 정확하게 우주론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의 나이가 적색 편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당연히 젊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한 나이에 따른 변화를 보정하기 전에는 관측 데이터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의 형태로 있는 가속 팽창 모델을 지지하고 우리의 효과를 보정하게 되면은 우주 상수가 없거나 약한 감속 팽창 우주 모델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우주 상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초신성 우주론에서는 이 효과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바데가 발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효과는 반드시 적용돼야 돼요. 그 당시에 생각했던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혹시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된 것이죠.